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오늘도 도움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면 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현금화 하라,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야속하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역시 현금화가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은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장인 거고, 현금 들고 딱 버텨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걸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제가 항상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체크 한번 해봐드리잖아요. 좋은 종목이 잘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좋지 않은 잡주들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잡아서 수익을 꼭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요? 지금은 수익 내려면 잡주 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수는 어찌됐든 미국의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당분간 테이퍼링 안 하니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사실 생각해보면 테이퍼링 한다고 주가가 떨어진 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올라가는 건 좀 오바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해서 주가가 미리 떨어졌었다면은 그래, 그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은 조금은 좀 어울리지 않는 시장의 상승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급만 보더라도요, 수급적으로 엄청난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최근에 이렇게 매수 들어왔던 거 2,600억 정도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음날 2,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바로 매도가 진행됐고요. 3,000억 들어왔던 기관의 매수세도 3,100억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샀던 만큼 바로 팔아버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로만 딱 따져놓고 봤을 때요,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도 외국인들 2조 넘게 매도, 기관들 2조 넘게 매도하고 있죠.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이렇게 비싸게 자꾸 우리가 사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싱글어 사지는 마세요. 저는 싱글어 사는 건 지금은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탄탄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들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내 차례가 될 때까지, 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겸허하게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한창산업, 조일알미늄, 한신기계, MPK, OIMINT인데요.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거 종목들 무슨 종목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전부 다 정치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대선 출마 이야기 그리고 지지율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치 테마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도 23종목이 급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도 좀 보여지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가 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업종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구난방으로 올라온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샘, 자한바이오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기대감을 받았던 한샘 급등하고 바로 폭락이고요. 자한바이오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역시 적자가 심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적자 심한 종목들 여러분들 괜히 잡아놓게 되면은 손실날 가능성, 이렇게 급락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조금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자한그룹 부도 발생이 일어났다 해서 급락을 했는데,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때 손절하거나 좀 탈출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의 한신기계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신기계, 이거는 왜 올라왔는가? 일단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검색을 딱 해보니까 올라온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냥 광고만 가득한 그런 기업이 됐네요. 역시 급등하면은 사람들이 급등하는 종목에 뭐가 있나 하고 들썩들썩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런데 광고해야지요. 왜?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광고는 좋지 않습니다. 자, 5월 달에 올라왔던 이유가 한미 원전 동맹 기대감 때문에 원전 관련 원천 기술 보유 부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적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요. 보니까 공기 압축 산업부터 해서 원전 관련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기업이에요. 원자력 발전 컴프레셔를 만들기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산업용 로봇 그리고 뭐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은 사실 조그마한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탈원전 또는 원전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역시 그냥 물 들어올 때 놓아줘라 뭐 이런 느낌으로 저점에 이렇게 매집을 해놨던 세력들이 물 들어올 때 뉴스 발생시키면서 급등시킨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관련주도 뭐 한신기계를 꼭 굳이 잡지 않더라도 올라올 만한 기업 많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 쉬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이죠. 이런 것들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타를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일알미늄 급등했습니다. 조일알미늄 일단 알미늄 아변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회사들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역시 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서곤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엔 주가가 너무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알미늄 이렇게 검색을 딱 한번 해보면은 비철금속 때문에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치 테마로 엮여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치 테마들이 너무나 많이 엮여요. 특히나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사회이사, 사회감사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떤 정치인과 인물, 그러니까 어떤 정치 인물과 대학교 동문 또는 고등학교 동문 또는 중학교 동문 또는 초등학교 동문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렇게 모셔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가 정치 관련주예요. 이렇게 급등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는 만들기 나름이고 엮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주가를 일부러 띄워 올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정치 테마 때문에 급등하겠지 뭐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 또는 급등했으니까 더 갈 거야 정치 테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적당히 매도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MBK도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암철수 관련주로 엮였던 기업이었는데 오늘은 왜 올라온 걸까요? MBK 역시나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보여지지는 않네요. 그 말은 뭐죠? 또 역시나 우리가 모르는 이상 급등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또 정치인들과 엮여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나중에 돼서야 뉴스로 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올라올 만한 내용이 있는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번 튀어오를 만한 기업이었던 건 맞으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고생하셨으니까 수익을 달콤하게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신규로 들어갈 만한 가치는 전혀 없는 기업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도 예전부터 정치 테마로 엮였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홍정욱 관련주로 예전부터 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연부터 해서 인산아연 이런 쪽으로 보는 거 보니까 비철금속 쪽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같네요. 알미늄, MPK, 한창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비철금속 관련주가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종목의 문제는 500만 주밖에 발행이 되어 있지 않는데 55.6% 그러니까 또 많은 비중이 묶여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창산업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쭉 보게 되면 또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도 조금 뛰어오르는 걸 봤을 때 정치 테마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그냥 잠깐 강세를 보였지 않았나. 왜냐하면 철강 관련주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철강 만드는데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에너지 발전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원자력으로 엮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엮여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마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또는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또는 기업이 뭐 몇 조 원의 투자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건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풍문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수익을 내려면 이런 잡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 잡았다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잡아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다가 빠져내려가는 종목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올라올 종목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도 보시면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다가 빠졌는데 이런 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기다려가지고 잘 된 거지만은 기다렸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냥 물려 계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잡주들을 잡아가지고
득을 볼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으니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하임 INT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샘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하임 INT도 이제 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샘과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죠. 최대 주주가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데 한샘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샘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이렇게 상승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엮일 수 있을까? 일단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국내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실적으로 본다면 오하임 INT 그리고 한샘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한샘이 훨씬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하임 INT가 이렇게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인가? 수혜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지는 모르겠으나 수혜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때 관련주 없을까 하다가 동방이 먼저 급등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샘이 인수한다? 야, 여기서 뭔가 이 뉴스를 통해서 뭔가 한탕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바로 그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오하임 INT가 이렇게 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뜻밖의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복권 긁었는데 뭐야 2등이 걸렸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호재가 생겼으니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뭐 일단 상한가가 풀릴 때 적당 부분 매도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좋고요. 이제 와서 이걸 들어가겠다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누가 로또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나도 로또 사러 가야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마라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때요? 오늘 시장이 올라왔는데 상한가에 들어간 총 5종목을 보니까 일정한 테마라든지 뭐 흐름이라든지 페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좀 그냥 쉬어가도 괜찮지 않나. 제가 말했던 이런 농심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보세요. 자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음식료 업종 잡아놓고 기다리면은 꼭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종목 탔다가 저 종목 탔다가 뭐 종목 교체 나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때다. 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올라오면 수익을 챙기고 그때서야 다른 종목으로 또 올라오지 않은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시장인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뭐 아직까지 정고점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뭐 사라지지 않았어요. 뭐 그래서 시장을 이제 거시적으로 볼 것인가 또는 당장 눈앞만 보면서 시장 올라가니까 적극 투자할 것인가 그것의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겠지만 올바른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